굉장히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나친 세금이지 않습니까? 뭐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종부세, 또 구토부유세까지 신설이 되면 또 구토부유세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종부세랑 뭐 어떻게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속세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가 어느 한도 내에는 없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런 쪽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의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약간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집값도 문제지만 사실 부동산에 워낙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들이다 보니까 이 부자분들은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부동산을 계속 규제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증세나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부자분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기업들도 그렇고 뭐 최근 개인들도 그렇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뭐 외국에서 기반을 갖거나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실제 뭐 상담도 하고 하시면은 뭐 그런 기조가 좀 느껴지세요? 굉장히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기사 봤더니 그 IQ 184인가? 뭐 270인가? 네, 그러신 분이 지금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고 그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국 망명을 신청하면서 그 인터뷰 한 게 이게 그 사회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망명을 신청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직접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이게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나친 세금이지 않습니까? 뭐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종부세, 또 구토부유세까지 신설이 되면 또 구토부유세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그 종부세랑 뭐 어떻게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속세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가 어느 한도 내에는 없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런 쪽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좀 보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에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간 분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게 그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러니까 번 거에 이제 얼마를 내라.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50%를 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가만히 내기가 이제 쉽진 않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어쨌든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텐데 그게 한국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이민을 선택한다. 이렇게 뭐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살기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저도 뭐 캐나다에서도 한 달 살아보기도 했었고 여러 외국 많이 다녀보고 또 미국도 갔다 와보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진짜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나가면 뭐 슈퍼마트 있죠, 뭐 병원 가깝죠, 뭐 바로 진료 받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은 감기만 걸려도 한 일주일 이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의료가 잘 안 돼 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슈퍼마켓도 없어서 뭐 거의 뭐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나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나 이런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치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우리나라 보고 해주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고 한번 다른 나라 한번 다 돌아다녀 보시고 그런 말씀 하셔라.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이 너무 살기 좋고 편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뭐 돈 있는 사람만 뭐 편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재벌들은 치킨 안 먹는다고 옛날에 누가 평론가가 얘기했었거든요. 요번에 그 쟁승왕이랑 치킨 잘 드셨잖아요. 쟁승왕이랑 그 어디죠? 그 깐부치킨에서 그 뼈까지 발라 먹으시던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다 상관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치킨을 재벌이나 일반인들도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똑같은 차 타고 다니고 뭐 3,4평 아파트 강남이나 지방 아파트나 사실 큰 차이 없거든요. 사실은 내부는 그냥 환경이나 이제 가격이 다른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냐.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그다음에 세금적인 조세적인 면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랑 또 엮어서 보면은 지금 어쨌든 양도세를 중과하는 걸 배제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과세인데 6에서 45%인데 앞으로는 지금 뭐
70-80%로 막 그렇죠. 올라갈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에 그렇죠. 대한 중과가 네. 다시 부활된다면 그렇죠. 사실 세율이라는 게 80%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80%라는 걸 세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50%도 사실 이게 엄청난 과한 거거든요. 거죠. 네. 아, 82.5% 실제로 네. 3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10억을 벌면 이제 8억 2,500을 그렇죠. 떼고 물론 이제 누진 공제 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왜냐면 또 지금 돈도 부족하고 네. 지금 계속 뭐 연금도 뭐 고갈된다고 네.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적자다 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부득이하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부자가 내지 누가 내냐. 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상당수의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시다시피 뭐 직장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세금 많이 안 내고 부자들은 거의 그러니까 소득세를 연말정산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부자들은 거의 뭐 건강보험료까지 뭐 다 생각했을 때는 거의 50% 이상도 낸다고 보는 거예요. 네.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2억 벌면 진짜 뭐 한 1억 낸다고 8천만 원 낸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정도. 근데 이 정도의 세금을 내고 거기에 취득세 내고 종부세 내고 그죠? 또 나중에 죽으면 상속세까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상속세도 이게 10억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18억까지 늘린다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늘리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10억이 언제 10억이었냐면 30년 전 10억이에요. 30년 전 10억이랑 지금 10억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상속세. 거기다가 뭐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에 그 투기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가해지가 되면은 원래 증여취득세는 33.5%거든요. 3.5%. 네, 근데 이게 12%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증여하려고 하더라도 증여취득세를 12% 내는 거예요. 조정적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거기에다 뭐 부담보 증여하면 또 양도소득세 또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한쪽에 다 코너로 몰아놓고 이제 보일세로 뜯어가려고 하는 거밖에 안 보인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 부자인 분들은 이제 또 방법을 찾고 그게 네네.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니 그럼 중이 돼서 떠나겠다. 네. 뭐 미국이나 뭐 두바이 지금 싱가포르로 네네. 많이들 네. 가시는데 네. 올해인가요? 작년에 한 2,400명 나가는데 네. 그 국외로 나간 돈이 21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100억씩만 들고 가도 21조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게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계속 될 수가 있죠. 예, 이게 국부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네. 근데 세금 내시는 분들이 이제 떠나는 거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랬던 나라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도 초창기 때 이제 많이 부자들이 떠나서 결국 좀 안 좋아졌는데 예, 결론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 저는 그런 영향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지금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대한민국 엑소덕스가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규제가 이제 계속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럼 반대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규제를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춰야 된다. 그렇죠. 이 규제를 풀고 시장 그 세금을 낮추고 그다음에 부자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사실 부자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되게 악독하고 나쁜 놈이고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묘사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그 회장도 얼마나 되게 친근해요, 사실은. 네. 그 실제로 그 아이폰 쓴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죠? 엄청 친근. 실제 부자들은 엄청 더 겸손하시고 친근하고 더 좋은 분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 매너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부자들이 계속 나쁜 놈,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뭐 사회 악이라는 계속 이런 인식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병적으로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진짜로 그 다주택자들을 되게 애국자라고 하는 게 임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국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라 하면은 저 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인식이 강하고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나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항상 네. 그 정치와 엮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에 누군가가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뭐 700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부자들한테 감세를 한다는 거는 네, 네. 반대로 서민이나 일반 중산층한테 증세를 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네, 네, 예산을 줄이기는 네. 어려울 테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정치와 엮인단 말이죠. 네, 그럼 네, 나보고 돈 더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힘들죠.
힘들죠. 힘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 전환.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복지가 되게 잘 되는데 네. 그게 부자들만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반 그 중산층들도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뭐 알바만 해도 30몇 %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다 본인들도 어느 정도 세금을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부자들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근데 정책들 보면 좀 황당한 게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이자율을 높여주고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주의에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신용을 쌓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제 자유주의 시장에 맞지 않은 정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고, 그렇다고 이 저신용자들이 또 그 빚을 잘 갚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국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또 다 그 돈을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은 또 누가 나는 거죠. 누가 내냐? 결국 부자들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선전선동을 당해서 부자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고 있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선동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좀 인식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 결국에 누군가 한 뭐 소수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고 결국 이제 공동체라는 거면 공동체 안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취약계층한테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4인 가족. 근데 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잘 선별해서 정말 취약계층 정말 이 사람은 우리 정부 그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을 해주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줄줄 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면 일을 안 하고 싶죠. 하겠죠. 똑같이 뭐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돈 주면 안 하고 싶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 경쟁력이 커지겠냐고요. 점점 안 좋아지겠지. 하긴 뭐 실업급여도 뭐 한 6개월 일하고 또 6개월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업급여 소위 말하는 얌체족들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쉽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에 부자들 보고 그럼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지라는 얘기로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좀 인식이 전환이 되고 부자들을 좀 약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다주택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서 모든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골고루 좀 세금도 같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표만 의식하지 말고 이런 거를 계속 교육이라든가 언론에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언론도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건 다 떠나서 상속세만이라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상속세가 뭐 한 4조에서 6조 정도 거치는데 뭐 10%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뭐 20조씩 지금 국부가 유출이 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소탐대실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부자는 계속 더 부자 되라는 거냐 이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자를 더 부자 만들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돈들이 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여진다기보다는 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다 쓰여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써지는 돈이잖아요. 우리 그 정치지원금 다 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돈 그래서 뭐 경기 정말 많이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뭐 50만 원씩 받아서 그거 정말 큰 도움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이런 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해외에서 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쓰여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매입 임대로 해서 그냥 좀 빌라나 뭐 오피스텔 대규모로 또 매수를 했으면
했었으면 네네. 그게 또 전월세 시장에 또 안정을 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뭐 일정 부분 뭐 월세 지원금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전월세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면은 쿠폰 얘기가 나올까요? 뭐 월세 바우처. 쿠폰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 왜냐하면 바우처는 그래도 시장을 왜곡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상한제를 딱 두면은 이건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청년층한테 뭐 월세가 뭐 80만 원이면 뭐 절반은 뭐 국가에서 바우처 제도로 뭐 쿠폰을 준다. 이런 정책들은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또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제 서민들 혹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제도는 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